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야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그런데 누구시죠? KBS 젠 장성호 해설위원. 오늘부터 또 우리 장 스나이퍼 장성호 해설위원이 열카 3 야구 이야기와 함께하게 됐는데 뭐 장성호 해설위원은 이용규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친다. 방망이를 거꾸로 잡으면 3할을 못 치죠. 네. 제대로 잡아서 3할을 못 쳤잖아요. 결국엔. 제가 3할은 9번을 쳤는데 네. 그러니까 통산 타율로 보면 제가 2할 9푼 6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3할 타자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좀 아쉽습니다. 그게. 가슴 아픈 자의 고백. 여기까지 예. 할게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3할을 못 쳤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하나 받으시고. 뭐야 이거. 근데 저는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옐로카드 3가 이제 시작한 지가 뭐 10월 첫째 주 시작했다며요. 7회인데 그러니까 이 9월 한 중순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옐로카드 3에 이제 뭐 하는데 뭐 참가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한 고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부득이하게 1회 출연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7회 때 불렀단 말이에요. 고정인 줄 알았는데 7회 때 불렀어요. 중간에 봉준군 선수도 뭐 한 2번 나왔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빨리 부를 줄 알았는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예.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인생은 네. 타이밍이다. 예. 첫 회 출연했어야죠. 그렇죠. 첫 회 갔어야죠. 2018 KBO 리그 한 해 야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기자,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은 누가 했죠? 끝났잖아요. 누가 했어요? 두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성호 의원과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넘어가서 한국 시리즈 6차전 중계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 오전이고요, 지금이. 누가 우승합니까? 사실 쉽게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도. 제가 그 준 플레이오프 넥센과 하나전은 넥센이 3승 1패로 이긴다에 제가 맞췄었는데 그때 진짜 어깨가 네. 아, 맞아요. 네. 이만큼 올라왔어. 그래서 어디가 이기냐고.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중립을 이런 중립을 지키는 게 두산 팬 그리고 SK 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얘 누가 불렀어요? 얘 누가 불렀어? 아니 질문이 너무 난해해요. 저도 한번 뭐가 난해? 저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위원이 가을 야구 하면 또 정말 경험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해태 타이거즈가 96년도, 97년도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입단하고 2년 2년 연속 우승했잖아요. 근데 96년도에는 제가 한국 시리즈 NT에 들지 못했고요. 97년도는 제가 주전으로 또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9년도에는 사실 다섯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뭐 후보였다고 봐야죠. 그 전에는 이제 2006년도였나 제가 포스트 시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포스트 시즌 2002년도도 있구나. 네, 2002년. 네, 2002년도 플레이오프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LG에게 이제 2승 3패로 졌는데 5경기 끝나고 장성호 의원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요? 더가우 저 구석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그라운드를 바라보면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울지는 않았다는데 겉도목에 거의 눈물과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가을 야구가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팀의 팬들은 정말 극한의 행복감을 또 맛봤을 테고요. 한 팀 팬들은 허무함 또 한편으로 슬픔 이런 기분에 젖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2018 KBO 리그와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가을 야구 제도 시스템 과연 최선인가요? 최선입니까? 좀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그럼 오래됐는데 네.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장성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을 야구 제도가? 문제가 있죠. 지금 그 1위 팀이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한 20일 정도 쉬었거든요.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경기 감각적으로 본다면 20일은 좀 길다고 봐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체력적으로 세이브되는 것의 플러스 요인과 경기 감각 마이너스 되는 것의 그 요인 총합을 따지면은 마이너스가 더 큰가요? 저는 51대 49 정도로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게 좋긴 좋은데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산이 유독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고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이제는 좀 변경을 좀 해야 되지 그런데 않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네. 이게 사다리 타기식으로
올라가는 이 제도에서 정규 시즌 1위 팀이 우승을 못한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조금 몇 차례 있었는데 네. 2001년 두산이 삼성의 상대로 업셋을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오면서 2015년 두산이 삼성을 역전해서 이길 때까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공교롭게도 이후로 두 번 다 따지면. 두산이었네요. 네. 그것도. 우리 따져보면 사실은 이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89년에 준 플레이오프라는 제도가 처음 생깁니다. 3판 2승, 5판 3승, 그리고 7전 4승. 요 시스템이 89년에 생겼으니까 그 기본 골격이 이제 올 시즌까지 30시즌을 채운 거거든요. 그러네요. 30년 동안 잘 굴러오긴 했지만 30년 사이에 바뀐 야구가 굉장히 폭이 크잖아요. 네, 팀 수도 많이 바뀌었고 야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야구를 플레이하는 방식 그리고 야구를 소비하는 방식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이제는 30년 만에 시스템을 한번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장성호 해설위원이 20일간의 경기 공백 이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20일 동안 그 팀의 어떠한 움직임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팬들이 마냥 기다려간다는 것도 포스트 시즌의 본래 의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고려하면 이 좀 더 야구를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포스트 시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발동이 되는 거죠. 시즌을 지배했던 팀, 가장 강력한 팀의 팬들이 가을에 한 20일 이상의 공백을 갖게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뭐 예. 팬들 중에서는 어차피 우승을 할 거니까 20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두산과 아까 1위 팀과 상대할 팀들의 약점들을 살펴가면서 경기를 보면서 저기가 약하고 저기가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게 더 좋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듯이 20일을 쉬고 난 두산은 내가 알던 두산이 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기가.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당혹감과 낭패감 같은 것들이 지금 팬들에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 딱 지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긴 있겠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두산의 야수를 보시면 지금 박건우 선수와 오재일 선수가 굉장히 부진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후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박건우 선수는 복사근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 엄청나게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오재일 선수도 전반기에 좀 부진했는데 후반기에 정말 이 두산의 타선을 이끈 거는 저는 이 김재환과 오재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후반기에. 근데 이 두 선수가 정말 이 한국 시리즈 들어와서 어떤 시즌 말미에 그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완전 다른 선수처럼 네,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일가량 쉬지 않고 시즌이 끝나고 며칠 후에 만약에 이 포스트 시즌을 두산이 치렀다고 한다면 저는 그 좋았던 경기 감각이 저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두산은 지금 마이너스 이게 20일 정도 쉰 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사실 지난주에 이용균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잖아요. 네. 그 생각이 유효합니까 여전히? 그럼요. 네. 사실은 한국에서 스포츠 관련 논문이 많지는 않은데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신 서강대 이용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용훈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중에 2009년에 저널 오브 스포츠 이코노믹스라는 저널이 있거든요.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의 불확실성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논문 주제였어요? 네네. 그 논문이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의 불확실성들이 어떻게 정규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문인데 플레이오프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와 함께 이 플레이오프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스트 시즌의 재미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다라는 게 논문 주제예요. 일단 포스트 시즌 구조는 진출한 팀에게 가능한 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쪽이 포스트 시즌의 성격에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포스트 시즌의 불확실성이라고 불리는 요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상위 팀에게 좀 지나친 어드밴티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돼요.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이 승패의 가능성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재미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포스트 시즌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포스트 시즌의 불확실성이 흥행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네, 흥행 제고와 마찬가지 재미를 높이는 요소. 재미를 높이는 요소. 재미를 높이면 또 흥행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 KBO 리그 정서상, 그러니까 한국 야구 정서상 1위를 똑같은 조건을 주면서 포스트 시즌 참가하는 거는 저는 사실 불가능이라고 봐요. 1위 팀한테 최대한 한국 시리즈 올라갈 수 있는 저는 기본적인 제도 장치는 마련을 하고 1위 팀을 바로 포스트 시즌에 합류시키는 이런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의원도 뭔가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용균 기자가 지난주에 칼럼에서 썼던 그 제도 어떤 건지 살짝, 기본적인 구성은 그러니까 현재 10개 구단 중에 5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고요. 4위와 5위가 지금 현행 제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러니까 만약에 4위가 이기면 바로 끝나고 5위가 이기면 한 경기 더 하는. 지금 똑같이 네, 지금이랑 똑같이 두 경기를 하고 요 4위는 팀이 한 경기, 5위는 두 경기 이기는. 요 팀이 1위랑 붙고
그 다음에 2, 3위가 다른 쪽에서 붙어서 약간 포스트시즌 동시에 플레이오프가 동시에 치러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게 준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아니라 양쪽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그렇죠. 1, 4, 5, 그렇죠. 2, 3. 네.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요 시스템이 저는 이제 여기 7전 4선승제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도 7전 4. 7전 4선승제, 그렇죠. 7전 4선승제 해야죠. 이렇게 굴러가면 일단 첫 번째로 경기 수가 늘어납니다. 현행 시스템으로 한 19경기 정도 하게 될 텐데 제가 말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네. 최대 23경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수도 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경기들이 치러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겹치는 날이 생깁니다. 이 겹치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낮 경기, 하나는 밤 경기로 흩어서 그 야구에 대한 컨텐츠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일 낮 경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하루 한 휴가 경기 쓰시라고요? 52시간 지금 근무 요건 정부 시책도 일주일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월차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아 위해서. 그럼요. 평일에도 야구 예,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굉장히 빡빡한 상사에게 혹은 부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에게 제가 내일 꼭 야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월차를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세상. 오후 반차를 쓰겠습니다. 뭐 그걸 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야구가 만들어주자. 뭐 이런. 와. 그러면 잠깐만 1, 4, 2, 3 붙을 때 네. 이게 사실은 정규 시즌 성적에 따른 어드밴티지는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되나요? 저는 1위 팀이면 사실 와일드카드 하고 올라온 정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이제 선발을 한두 명 정도 쓰고 올라온 상태면 그거면 어드밴티지 충분하다. 1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 3위의 어드밴티지가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2위, 3위의 승차가 많이 벌어졌어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2위 팀이 한 경기 더 어드밴티지를 갖는 이 정도의 계산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2위 이 팀이 정도. 한 경기 1승 먹고 들어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한 경기로 홈 홈에서 더 홈 하는 어드밴티지.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예. 이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시즌 중반부에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7월 30일을 둘러싼 굉장히 암투가 많잖아요.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 요걸 두고 하는데 한국 현재 포스트 시스템에서는 7월 31일 트레이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이 팀이 5위, 4위, 3위를 해도 한국 시리즈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현재 시스템에서. 저는 이제 5위 안에 들면 우승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되게 이번 제도에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위에 못 뜨게 되는 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팀은 즉시 전력 선수를 내주고 유망주를 받아서 다음번에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또 한 번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7월 31일 기한인 그걸 트레이드 좀 마감 늦출 수도 시한 있는데 안에 어쨌든. 더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이 리그의 어떤 전력 균형을 맞추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까요, 장성호 의원?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비즈니스로 다가서고 이 KBO 리그 특히 이 대한민국 야구는 약간 정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를 내주게 됐을 때 그 받는 팀에서 이 선수가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정말 박수 쳐주는 어떤 이런 정서적인 문화보다는 배 아파하는 정서가 더 많단 말이에요.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정말 이 트레이드 딱 실패된 게 있잖아요. 강승호 선수하고 네. 문광현 선수하고 지금 강승호 선수가 옮긴 이후에 정말 이 공수에서 펄펄 날고 있고 문광현 선수는 사실 그 8월 초에 잠깐 뛰고 아예 엔트리에 들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LG 쪽에서 보면 이 트레이드가 정말 이 패착이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KBO 리그라고 보기 때문에 7월 30일, 8월 30일이라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그 이용균 기자님하고 좀 다른데 네. 와일드카드전을 치르는 거는 무조건 찬성인데 4, 5위 와일드카드.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시기가 정규 시즌 마치고 저는 바로 시작. 그 다음 날. 다음 날. 체력적인 체력적인 어떤 그 1위 팀과의 그 승부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무조건 체력적으로 부담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용균 기자님은 뭐 4위 팀이 한 경기 이기면 끝난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3판 이상 승제. 와일드카드전을. 그리고 4위 팀 어드밴티지 없이.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준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가 4위 팀이죠? 예. 5위 팀이죠? 무조건 3판 이상. 3전 2선승제. 예. 4위 어드밴티지 없이 무조건 4위 팀 홈구장에서 3경기 다. 네. 예.
비겨도 이거는 분명 연장전을 가야 돼요. 연장 12회를 정해놓고 비겨도 4위 팀이 이기는 조건에 1승을 갖는 조건에 그러면 1승 1무를 하게 되면 4위 팀이 오르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자 1위 팀하고 이제 맞붙습니다. 1위 팀하고 맞붙을 때 6경기를 저는 한다고 보고 1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드밴티지. 1위 팀한테. 네, 1위 팀한테. 그리고 1, 2, 3차전 하고 하루 쉬고 4, 5, 6차전을 하는데 무조건 1위 팀 홍구장. 6경기 다. 뭔가 창의적이긴 해요 지금. 그리고 이쪽은 사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이제 2, 3이잖아요. 2, 3위. 예. 여기도 무조건 2위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1, 2차전을 2위 팀 홍구장에서 하고요. 네. 3, 4차전을 3위 팀 홍구장에서 하고요. 예. 5, 6, 7차전을 다시 2위 팀 홍구장에서. 그래서 2, 2, 3으로. 2, 3, 2가 아니라 2위 2, 4. 팀한테 홈 경기 5경기를 줄 수 있는 오. 이 조건을 내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할 거면 저는 1, 2, 3, 4차전을 바로 치르는 방식. 그리고 하루 쉬고 5, 6, 7차전을 바로 다시 와서 하는 방식. 이것도 분명히 그 2, 3위에 대한 어떤 체력적인 안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 시리즈 붙잖아요. 네. 1위 팀이 올라올 경우에는 1위 팀 홈구장에서 1, 2차전, 3, 4차전을 여기서 여기 올라온 승자팀. 팀, 5, 6, 7차전을 다시 1위 팀 홈구장에서 저는 근데 해야 된다고 아니 보고요. 한국 시리즈 가면 그래도 네.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이렇게 주지 않으면 1위 팀이 포스트시즌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어드밴티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와일드카드 팀이 올라갈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와일드카드 팀이 올라가게 되면 1, 2차전을 여기 승자. 여기서 승자, 네. 3, 4, 5차전을 와일드카드 승자.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 6, 7차전을 다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 팀에 대한 파격적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제도를 네. 바꿔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하지만 1위 팀은 그 와일드카드전이 끝나면 바로 2경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위 팀과 와일드카드. 그래서 여기서 만약 경기가 끝나면 오히려 조금 쉬고. 하루 이틀이라도 더 1위 팀이 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방식. 아래에서 올라온 팀들은 체력적으로 좀 붙이게 만들고 그렇죠, 네. 1위 팀은 홈 한숨 돌리게 어드밴티지를 해주고 주고. 홈 어드밴티지도 파격적으로 주고 네. 이 정도는 저는 돼야지 그 1위 팀이 정규 시즌 1위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해서 참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정도 메리트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위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미리 구단들이 계산. 그러니까 정해놔야죠. 네, 어떤 그 기본적인 게 제도를 정해놓고 해야죠. 앞으로는. 저는 이 정도면은 1위 팀이 바로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 경기를 치르는데도 저는 충분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 무조건 직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드밴티지에 비하면 조금 줄긴 줄은 거죠. 경기를 여러 그렇죠. 치르고 주는 올라와야 거죠. 돼요. 예. 근데 이런 그 혜택을 주고 1위 팀이 만약에 와일드카드에서 올라온 팀을 꺾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정규 시즌 1위를 할 자격도 없다고 봐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위용과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한 사흘 쉬고 하는 거니까 경기 감각에도 문제가 좋죠. 없는 거고요. 정말 좋죠, 이게. 무조건 그 포스트 시즌은 와일드카드 이긴 팀과 1위 팀과 제일 먼저 경기를 치르는. 그리고 2, 3위는 그 다음 날 시작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 만약에 1위 팀이 와일드카드 팀을 꺾고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체력적인 세이브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루에서 만약에 뭐 일단은 1승을 안고 가니까 한 경기를 덜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도 있고 체력적으로 봤을 때 하루 정도에서 이틀 정도는 2, 3위보다 더 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제도가 저도 현역을 뛰면서 이 제도의 어떤 수혜자라고 보는데 저는 공평하진 않다고 봐요. 굉장히 1위 팀이 우승을 차지를 하고 확률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전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서역 때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사다리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위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규 시즌 순위 자체가 상위 팀과 하위 팀을 갈리는 측면도 있지만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자체가 지나치게 우위 팀, 열세 팀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경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게 뭘까 대등한 경기라는 느낌이 잘 들진 않아요. 물론 그럴 경우에 이제 언더독 팀이라고 부르는 열세 팀이 뒤집어서 승리를 하면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기고 있는 팀이 당하는 비난
그렇게 유리했는데도 졌냐? 그렇죠. 라는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상쇄시키려면 좀 더 대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스포츠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양적 성장의 한계치 왔다고도 보잖아요. 프로 KBO 리그가 10개 구단으로 늘렸고 10개 구단 늘린 상태에서의 관중수라든가 중계권료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다면 지금은 포스트시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요걸 한 걸음 더 끌어올리는 각 구단들이 모두 다 지금 수익 구조 개선 얘기하면서 인건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 움직임들이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프로야구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포스트 시즌에 대한 제도를 만져서 좀 더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 시즌의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는 과정들은 리그 흥행과 재미 그리고 리그 산업에 결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야구를 비즈니스, 산업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딱 바라보게 되는 건 미국 스포츠잖아요. 미국 스포츠는 사실 정규 시즌이 갖는 이 비중이 51%고 포스트 시즌이 갖는 비중이 49% 정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보면. 메이저리그 FA 시장도 그렇게 움직인대요. 예. 이제 그 투수를 뽑을 때 한 정규 시즌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한 200이닝 던지는 이닝 히터가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 한번 팍 던질 수 있는 투수를 더 높은 가치로 치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을 야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 고민, 공감대가 야구계에 좀 퍼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KBO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1위팀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주고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고 2, 5위, 3, 4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민이 아니라 이것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 정도인데 그만큼 아까 장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를 직행한다는 어드밴티지를 놓기가 구단들의 거부감이 놓을 거예요. 네, 절대 안 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직행을 하게 되면 준우승을 확보잖아요. 근데 바로 와일드카드에 합류가 되면, 그러니까 그 포스트 시즌에 합류가 되면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위 팀이 절대 안 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KBO 리그의 흥행이나 재미를 위해서는 이제는 1위 팀도 포스트 시즌에 바로 저는 합류가 돼야 된다고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게 흥행이나 재미의 어떤 그냥 그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은 리그가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가 어떻게 하면 구단들이 돈을 벌어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포스트 시즌 제도 개선은 그냥 재미있으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단과 리그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사실 뻔하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강력한 팀에게는 좀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뻔하게 가는 것보다는 의외성을 가미하는 게 이게 프로스포츠 계속 이야기를 쌓아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스포츠에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생각 저도 하거든요. 예. 근데 간혹 나오면 좋은데 1위 팀을 응원하는 팬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직행하는 거를 바라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직행하는 걸 바랄까요? 아니면 나 빨리 우리 팀 가을 야구 보고 싶어.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포스트 시즌에서 좀 더 경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바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직행을 바라는 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며칠 참고 우리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서 뛰는 모습을 그리지 아마 포스트 시즌부터 정말 치열하게 올라가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 조마조마한 경기를 보고 싶은 팬의 마음 저는 직행보다는 없다고. 그럼 오늘 우리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네?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야구 어떤 그 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제도를 좀 변경을 해서 조금 더 흥행적인 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이제 변경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1위를 거죠. 할 그 팬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리즈 1위의 가능성이 우리 팀이 높은데 이걸 왜 바꿔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 네. 라는 바꿔야 게 된다고 장성호 생각합니다. 의원의 생각이고요. 네. 예. 이용규 기자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장성호 네. 의원이 현역 때부터 오랫동안 이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네. 지금 가슴 속에 저 깊은 데서부터 있었던 그렇죠.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걸 오늘 이 시간에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도는 정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30년 했으면 네. 네. 오래 했어요. 한 세대를 했잖아요. 네, 요거 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그 장성호 의원이 그 홈 경기를 이제 상위팀에게 많이 주면 어드밴티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감은 잘 안 되잖아요. 홈팀이면 정말 공격이 유리한 걸까? 체감상으로는 어때요? 홈 경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선수들은. 그리고 또 이
라카룸 같은 경우가 KBO 리그 이제 그 야구장들은 확실히 원정팀한테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샤워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뭐 수건도 배치가 안 돼 있고 뭐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각 그 일부러 야구장마다 홈팀에서 뜨거운 물 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건 아니고 네. 홈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네. 될 수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홈 경기가 편하죠. 그리고 홈 경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늑함 이런 것이 저는 분명히 홈 있다고 스윗 봅니다. 홈. 그렇죠. 네. 당연히 홈팀이 좋죠. 실제로 메이저리그 승률을 따져보면 메이저리그의 홈팀 정규 시즌 홈팀의 승률이 54%로 원정팀보다 좀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포스트 시즌을 가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54.2%로 홈팀의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사실은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홈 경기 숫자를 상위팀에게 좀 더 많이 늘려주는 건 뭐 충분한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올 시즌 SK가 성공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홈 구장에 어울리는 전력 구성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 홈 경기 굉장히 높은 승률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포스트 시즌 2조대로 바꾸고 홈팀에게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각 구단의 운영 방식들이 우리가 홈에서 더 잘하는 팀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색깔에 맞는 이런 식의 팀 빌딩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홈에서 이겨야 팬들이 더 많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것도 이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선순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런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파격적인 조건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바꾸려면 우리가 얘기하고 팬들이 호응한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KBO가 최근에 보면 어떤 그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 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펼쳐지고 논쟁이 있다 보면 KBO가 저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방식이 지금 낡은 방식이라는 것을 KBO도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 저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단장들의 면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게다가 현장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 현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단장들이 많이 진짜 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카? 하여튼 오늘 저희가 좀 그냥 흥미만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1989년부터 지금 30년째 이어져 온 KBO 리그의 가을 야구 시스템 이제는 뭔가 좀 바꾸는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열카3 야구 이야기 우리 스나이퍼 장성호 의원이 처음으로 정말 한 2달 만에 왔습니다. 섭외하고. 무슨 섭외예요? 저 시간 많았어요. 네. 제가 볼 때마다 다른 분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언제 불러주나 했는데 7회 때 부르시다니요. 지금 1회 지금 출연 장성호 예정자를. 의원의 그 캐리커처가 있어요. 총을 등에 딱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총이 계속 저를 겨누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한줄 야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규 기자.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구가 다 끝나 있을 것 같아요. 야구가 다 끝나는 날 항상 토미 라소다 감독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H2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하루카가 히로가 데이트 시간에 약속이 늦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 시간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5일 남았습니다. 135일 동안 새로 시작하는 야구가 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국문학도인데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참 좋아해요. 예. 네. 장성호 의원의 한 줄로야. 변하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현역 시절에 다리 드는 거 좀 바꿔보겠다고 계속 바꾸다가 항상 돌아왔어요. 네.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는 어떤 뭐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마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이 KBO 공인구 이벤트가 아니고요. 예, 오늘의 이벤트는 이용규 기자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야구가 끝났으면 야구가 허전하잖아요. 그 야구 허전할 때 야구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야구를 소재로 한 미스테리 소설이 사실 한국에 많지 않거든요. 추리 소설. 네. 그래서 수상한 에이스는 유니폼이 없다. 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 오프 시즌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아주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네.
추천해드립니다.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자 사인 담아서 저자가 누군지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규 기자가 두산을 찍을 때 네. 두산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이제 한국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두산의 고위 관계자가 종종 찾아가는 퓨처 컨설턴트가 계시거든요. 네. 퓨처 컨설턴트가 얘기하시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한다. 퓨처 컨설턴트 전화번호지. 국민 스포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좋아하는 야구팀은 어딥니까? 라고 전북 현대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수원 있고. 삼성. K리그 팬이셨어요? 저희 이제 K리그 이야기 또 모시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좋아합니다. 월드 시리즈까지 초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양반이 국문과 출신이. 제가 봤을 때 방송 막 내리게 지금. 야, 야, 이거는- 아저씨 진짜 너무하네.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